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식품화학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핵심 문제풀이 조금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이어서 6강 지금 페이지 아마 46쪽입니다. 28번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덱스트린이 이제 호정화라고 하죠. 덱스트린의 28번 문제 봅시다. 덱스트린의 분해 과정 중 에리스로 덱스트린의 요오드 정색 반응 색깔은 했는데 보통 적색이죠. 답은 3번이고 무색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분해됐을 때 아크로모도 덱스트린이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리스트로 덱스트린은 정색 반응에서 적색을 나타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 29번 봅시다. 헤파린의 응고작용을 하는 게 아니죠. 헤파린의 정지, 그러니까 응고 저지작용이죠. 응고 방지작용을 하는 뮤코 다당류 같은 경우 헤파린이죠. 답은. 그러니까 혈액 응고 저지작용을 하는 뮤코 다당류는 29번 문제의 답은 헤파린입니다. 여기서 좀 오타가 난 거죠. 혈액 응고 작용을 하는 뮤코 다당류가 아니라 혈액 응고 저지작용을 하는 뮤코 다당류는 헤파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간에서도 헤파린이 생성되죠. 그래서 혈액 응고 방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9번에 좀 오타가 났으니까 혈액 응고 작용이 아니라 저지작용을 하는 뮤코 다당류는 답은 3번 헤파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0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헥산의 구성 성분이며 ATP, 그 다음에 아세틸코, COA, 그 다음에 NAD 이런 조효소 등의 생리 구성 물질의 구성 성분을 했을 때 우리가 오탄당인 리버스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봅시다. 다음 중 전분의 가수분해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했을 때 스타치, 전분이, 그 다음에 덱스트린, 그 다음에 올리고사카라이드 한 다음에 말토스, 글루코스 이렇게 이당류로 분해되고 단당류로 분해될 수 있는 것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전분이 호정이라고 해서 덱스트린으로 분해되고, 그 다음에 올리고당, 그 다음에 엿당, 이당류가 되고, 그 다음에 단당류,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 것이죠.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32번 문제, 47쪽에 32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과당이 함유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스타치 같은 전분은 뭡니까? 포도당이 함유된 거죠. 포도당이 단위체가 되는 것으로서 고분자 물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갑시다. 다음 당류 중 감미의 표준 물질로 이용하는 것은, 그거 누구죠? 슈크로스 해가지고 우리가 설탕이죠. 설탕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형이 없는 비환원당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변성광이 없기 때문에 맛의 감미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갑시다. 락토스, 젖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정장작용을 하고 칼슘 흡수를 좋게 해서 영유아의 악성 발효나 설사를 막는다.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대두, 면실 등의 종자나 뿌리에 존재하는 3당류. 단당류 3종류가 모인 것이죠. 3개가 모인 것은 라피노스죠. 이거는 2번은. 그 다음 환원당이면서 효모에 의해 발효가 거의 안 된다 했는데, 여기서 했을 때 부분에서는 환원당이지만 발효성은 없습니다. 환원당이며 거의 안 된다 했는데 발효성이 아예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글루코스의 C1이 아니라 C4죠. 탄소수 네 번째 C4 갈락토스의 C1과 글루코스의, 그러니까 그 포도당의 네 번째 탄소하고 갈락토스의 첫 번째 탄소가 결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C1과 C4가 바뀌었죠. 그래서 답은 34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체크하십시오. 중요하니까. 35번. 다음 중 단순 다당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복합 다당류에 속하는 게 헤미셀룰로스죠. 복합 다당류로서는 헤미셀룰로스와 팩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 다당류로서는 우리 스타치, 글리코겐, 그 다음 셀룰로스, 그 다음 이눌린이 있죠. 그래서 답은 3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6번, 48쪽이죠. 다음 중 셀룰로스의 결합 양식으로 옳은 것은, 베타 포도당이죠. 베타 포도당이 결합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1번과 4번에 결합해서 베타 1사 결합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알파 1사 결합은 보통 우리가 전분, 스타치가 되죠. 그리고 37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전하당이죠. 인버트 슈가 해가지고 전하당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글루코스와 포도당과 과당, 프락토스, 가당이 1대1 혼합되었다. 맞죠? 벌꿀의 주성분 슈크로스와 그 다음에 인버타제가 작용하여 생긴다. 맞죠? 근데 우선성과 자선성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편광에 의해서 편광을 쪼여줬을 때 그래서 변하는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흡수성, 조회성도
증가한 과당화되어지는 특징이 있죠. 전하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3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해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되고, 여러분 38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유즙, 내신경, 식물 조직에 해초에 함유되어 있는 단당류는, 자, 갈락토스죠. 젖당 성분 중에서. 그래서 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락토스 성분 중에서 갈락토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해설도 한번 보시면 되고, 39번도 중요하죠. 체크합시다. 다음 중 글리코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파디 글루코스가, 자, 알파 1사 결합 및 알파 16 결합, 가지가 쳐져 있죠. 그 다음 동물성 전분이면 주로 간과 근육에 내장되어 있다. 저장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글리코겐은. 그리고 분자량이 100만 이상 되기 구형을 이룬다. 맞죠? 아밀로펙틴보다 가지가 적고 사슬의 길이가 길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아밀로펙틴보다는 가지가 짧습니다. 전체 분자로서 구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게 유리한 점이 뭡니까? 자, 이 사슬 길이가 짧고 많은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물성 전분이나 간, 근육에 저장돼서 탄수화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호흡효소, 호흡에 의한 물질대사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3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9쪽을 봅시다. 각각류 껍질 하면 딱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N아세틸 글루코사민으로 구성된 다당류를 했을 때 키틴질이죠. 키틴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 세레브로사이드를 구성하는 당은 했는데, 이 세레브로사이드 같은 경우는 당치질의 한 종류로서 뭐 스핑고산이나 지방산이 결합한 거라고 나와 있고, 밑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되고, 갈락토스가 결합된 것 해가지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도 우리가 조금만 보자면은, 당류의 용해성이 큰 것, 감미도가 높은, 대체적으로 감미도가 높을수록 용해성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프락토스 해가지고 과당, 그 다음 슈크로스 설탕, 그 다음 글루코스 포도당, 그 다음 말토스 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3번 중요하죠. 체크하십시오. 다음 당을 황산구리의 알칼리 용액을 넣고 가열할 때 구리온과 산소에 붉은색 침전이 생긴 거. 자, 우리 펠링 반응이죠. 그래서 뭐 침전이 생기지 않는 거, 펠링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비환원당을 얘기하는 거죠. 비환원당, 설탕이 비환원당입니다. 답은 슈크로스 해가지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쪽을 가봅시다. 당류의 감미도가 높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감미도가 높은 순으로 간다면은, 자, 용해도가 높은 거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과당, 전하당, 그 다음에 설탕, 그 다음에 포도당, 메가당, 갈락토스, 유당순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슈크로스, 설탕, 그 다음에 글루코스, 포도당, 말토스, 락토스 이렇게 가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체크하십시오. 다음 중 5탄당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만노스죠. 만노스 같은 경우는 6탄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일로스나 아라비노스, 리보스는 우리가 5탄당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 46번 갑시다. 다음 중 환원당으로 오른 것은 했는데, 그죠? 비환원당 우리 배웠죠. 자, 트레알로스하고 라피노스, 그 다음에 스타치어스 이런 것들은, 자, 프락토스 등 모든 단당류는, 자, 프락토스는 그러니까 단당류 같은 경우 프락토스는 이제 환원당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들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설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 다음 47번 봅시다. 다음 중 단당류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알코올에는 용해가 되기 어렵다. 아니죠. 알코올에도 어느 정도 용해가 되죠. 물에도 용해 잘 되고, 묽은 산에는 영향이 없으나 강산과 가열하면 물을 잃어버린다. 탈수작용을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4번 글루코스의 효소를 적용하면 이성질화가 일어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요오드에 의해서 발색된다 했는데, 단당류는 요오드에 의해서는 무색이죠. 무색 반응이요. 보통 전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요오드에 의해서 발색이 되죠. 요오드 발색은 다당류에서 포함됩니다. 아밀로스와 요오드 화합물 형성에 의한 것으로서 보통 청색 반응이죠.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무색으로 하니까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1쪽을 보시면은, 다음 중 갈락토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봅시다. 천연에서 대부분 좌선성이 아니죠. 우선성으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단당류가 그렇죠. 그 다음에 5탄당이다 했는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천연에서 L형으로 존재한다 했는데 D형이죠, 여러분. 그 다음 아라비노스만 L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을 봅시다. 당지질의 구성 성분이면 우유에도 존재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자, 그 다음에 49번 봅시다. 프락토스, 가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글루코스와 결합하여 락토스를 형성한다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과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자,
단당류죠. 단당류죠.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글루코스와 결합해서 락토스를 생성한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당류, 설탕과 결합할,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글루코스와 결합해서 슈크로스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락토스가 아니고, 자, 포도당과 가당이 결합하면 슈크로스, 설탕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락토스가 아니고 슈크로스를 하면 맞겠죠. 그래서 49번의 답은 1번이고 50번 봅시다. 다음 중 펙틴의 구성물질, 복합다당류죠. 물질이 구성물질이 되는 당류는 했는데 주로 90% 이상이 뭡니까? 갈락트로닉 에이시드, 갈락트로닉 산이 존재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1번 봅시다. 다음 당류 중 4당류에 속하는 것은, 요거는 스타키오스 해가지고 요게 좀 주로 5탄당, 6탄당이 중요하지만은 나머지 당을 봤을 때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당류이다. 이렇게 해서 51번의 답은 1번이고, 여러분 52번 봅시다. 다음 중 2당류는 어느 것인가 했는데 2당류를 찾아봅시다. 만노스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나와 있는, 나머지는 다당류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보통 말토스하고 글루코스가 두 개로 이루어진 2당류는 말토스 같은 경우는 글루코스 두 개로 이루어진 2당류고 1번이. 그 다음에 자, 글루코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뭡니까? 단당류죠. 그 다음에 프락토스도 단당류인데 만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죠. 그래서 다당류죠. 보통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노스도 저기죠. 그러니까는 글루코스, 만노스, 프락토스 같은 경우는 단당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당류로 해당하는 것은 말토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의 답은 1번이고 53번 봅시다. 다음 6탄당 중 돼지감자의 주 탄수화물이 이눌린의 구성당은 했는데 디프럭토스죠. 그래서 과당입니다, 여러분.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번 봅시다. 자, 다음 중 아밀로스에 대한 설명으로,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 나와 있었죠. 자, 알파 아밀레이스의 작용을 받는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포도당 6분자가 한 단위가 되어 나선형으로 꼬여있고, 자, 나선형으로 사슬형으로서 그 가운데 빈 공간에 포저파 형성물을 형성할 수 있다. 맞죠? 포저화합물. 냉수에는 잘 용해되지 않고 따뜻한 물에 용해되고, 그 다음에 4번 물을 넣고 가열하면 호화되어 규칙적이며 투명하게 된다고 했는데 불규칙한 구조를 이루겠죠. 불규칙입니다. 그래서 5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봅시다. 다음 중 단당류와 비당류의 OH가 에테르 결합을 한 것으로 양리작용을 나타낸 거, 글리코사이드죠. 글리코시드 해가지고 답은 5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복합다당류인 펙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1번 고메톡실 펙틴 용액에 설탕과 산을 첨가하면 계를 형성한다. 반고체 형성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는 양전하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금속 양이온에 의해서 존재하면서 당과 산이 적어도 계를 형성하는 거, 반고체 형성 맞죠? 다 4번도 맞습니다, 여러분. 2번 봅시다. 미역, 다시마 등의 갈조류 세포막의 다당류가 되는 거 알긴이죠. 알긴.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아밀로펙틴으로만 이루어진 천연식품, 100%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진 게 보통 끈끈하고 점성이 강한 것, 찹쌀떡이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다음 중 녹말을 가수분해할 때 생성되는 최초 산물을 내는데,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가수분해할 때 제일 처음에 전분을 가수분해하면 뭐가 가용성 전분인 우리 아밀로덱스트린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에리스로덱스트린으로 또 가수분해되고, 아크로모덱스트린 가수분해되고, 말토덱스트린으로 가수분해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요오드 작용에 의한 색깔까지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58번의 답은 가용성 전분해가지고 솔루블 스타치가 됩니다. 최초 산물은 했을 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하니까 58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9번 문제도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아밀로펙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밀로펙틴은 가지 많은 나무, 그러니까 가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가지가 많은 나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맞죠? 16결합에 이제 가지 형성을 하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베타 아밀레이스의 첨가시 한계 덱스트린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4번 분자가 분지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아밀로스보다도 분자가 크고 복잡하다. 맞죠? 보통 2번 같은 경우를 봅시다. 직선
직선적인 부분은 포도당 6개를 단위로 나선형, 이건 아밀로스입니다. 아밀로스. 그래서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구별, 비교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9번도 한번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54쪽에 60번 문제를 가시면은 갈락토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몇 번입니까? 1번, 2번, 4번, 알지게이시드의 구성성분 다 맞죠? 여러분, 천연의 것은 우선성이며 유리 상태로 존재한다. 유리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문제 갑시다. 설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은 캐러멜이 된다. 이건 뭐 뒷단원에 나오는 거니까 캐러멜하고 반응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설탕이 보통 우리가 이제 과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당이 이제 탈수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캐러멜은 맞습니다. 그 다음 비환원당이다. 2번 맞죠? 그 다음 인버타제 전하에 의하여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생긴다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설탕이 가수분해될 때 우선성이 좌선성으로 변하는 것을 현상을 베타화라고 했는데 아니죠. 우선성이 좌선성으로 변하는 것은 전화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알파 전분은 호화 전분, 베타 전분은 생전분 해가지고 이것도 뒷장에 나오는 탄수화물의 변화 이쪽에서 살펴보시면 되니까 베타화는 보통 노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현상을 베타화라 한다. 이거는 우선성이 좌선성으로 변하는 것은 전화 과정이고 베타로 변하는 건 노화 과정.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62번 봅시다. 6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뒷장이 나오는 게 이제 앞에 문제에 나온 것이죠. 그걸 좀 보시면 되고 62번 베타락토스의 화학 구조상 오름 결합은 뭐죠? 베타갈락토스와 베타글루코스죠. 그래서 또는 알파락토스와 그러니까 알파나 베타락토스, 알파락토스, 베타락토스를 결정하는 건 글루코스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타갈락토스하고 알파글루코스가 결합되면 알파락토스, 베타갈락토스하고 베타글루코스가 결합되어 있으면은 베타락토스라고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63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동물성 다당류가 아닌 것은 했는데 우리가 카라지난 해가지고 이거 있는 거는 보통 홍조류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1번이죠. 키틴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각각류나 이런 것, 자 절지동물의 외골격을 형성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64번 문제 갑시다. 갈조리에 주로 존재하는 당류로서 치즈, 아이스크림 등의 안정제, 유화제로 사용하는 거 알긴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도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고 65번 아밀로스 분과 요오드 분자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거.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스타치 전분에 있는 것으로서 정색 반응, 색은 청색이죠.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발색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66번에 글리코겐이 나타내는 요오드 정색 반응의 색깔은 아밀로펙틴은 자 아밀로스처럼 나선 구조가 아니죠. 가지형이 있고 그래서 포장화물이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색 반응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문제를 가봅시다.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답은 1번이죠. 아밀로펙틴의 분자 구조가 더 복잡하다. 나머지 분들은 반대죠. 일반적으로 아밀로스의 분자량이 더 작죠.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히려 4번 같은 경우 아밀로펙틴의 호화작용을 호화작용이 아니죠. 더 끈끈한 점성이 있으니까 오히려 아밀로스가 호화작용을 더 잘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68번 문제 가봅시다. 다음 중 5탄당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했는데 만노스 같은 경우 6탄당이죠. 그리고 락토스는 2당류죠. 2당류. 그래서 5탄당만으로 이루어진 거 아라비노스, 자일로스, 리보스가 5탄당입니다. 니은, 디귿, 미음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9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중 소화성. 이 소화성이다 이것도 알파, 베타 해가지고 뒷장에도 좀 나오는 부분인데 다당류와 난소화성 다당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통 소화성으로 가자면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덱스트린과 글리코겐이 소화가 잘 되는 거고 니은, 알긴산이나 헤미셀룰로스 복합 다당류하고 알긴산 같은 경우는 소화성, 난소화성 다당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니은과 니을 같은 경우는 우리 체내에 이런 알긴산과 헤밀셀룰로스의 그 소화 효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에 글리코겐이나 덱스트린 같은 경우에 소화 효소는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를 봅시다. 중요하죠? 체크하십시오. 펙틴 물질이며 분자 속의 유기산에 메틸에스테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물질은 했는데 펙트산입니다. 나머지는 프로펙틴, 펙틴, 그 다음에 펙틴 에이시드 같은 경우는 존재하죠. 펙틴산 같은 경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 문제 봅시다. 펙틴
팩틴이 시대 가지고 팩틴선 나왔죠.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기산기에서 메틸에스테르 그룹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폴리갈락트로닉 에이시드이다 했는데,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팩틱 에이시드 해가지고 팩트산에 대한 얘기죠.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 2, 3, 4는 성숙한 과일 수용성, 갤 능력 다 맞죠. 그 다음 유리산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 맞습니다. 그래서 71번 문제의 답은, 자, 71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하시고, 자, 지금 이제 핵심 문제 풀이가 들어갔고, 여러분 이제 60쪽을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곧바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60쪽 문제를 보시면 이제 탄수화물의 변화죠. 세 번째. 자, 60쪽, 페이지 60쪽을 같이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변화인데,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변화 중에서도 뭐 스타치, 전분이죠. 전분의 호화와 분해 효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의 호화가죠. 호화, 그 다음에 와 분해 효소. 자, 전분의 호화 현상이라고 했죠. 자, 전분의 호화.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알파화다. 반드시 이렇게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알파화, 호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반드시 이제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전분에 물을 넣고, 우리 이제 보통 전분하면 뭐 감자가루나 이런 것들, 밀가루 같은 경우 이런 걸 얘기하죠. 물을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그 셀 구조, 마이셀 구조가 파괴되고 투명한 콜로이드 상태가 되는 물리적 변화. 여러분, 호화 현상이 뭐냐 했을 텐데, 지금은 자, 물리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가 뭡니까, 여러분? 물질의 상태는 변할 수 있죠. 근데 성질은 변하지 않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 반드시 밑줄을 치시고, 물 넣어서 어느 정도 약간 가열했을 때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 베타 전분에서 보통 베타 전분을 생전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체크하십시오. 베타 전분, 자, 생전분에서 뭐로? 알파 전분으로 바뀐다 해가지고 우리가 호화 전분 해가지고 알파 전분이 된다. 이것도 반드시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알파 전분, 일명 우리가 호화 전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호화 전분으로 바뀌는 현상, 이런 걸 호화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 투명한 콜로이드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투명한 콜로이드용의, 야, 투명한 콜로이드 상태. 그러니까 안정된 상태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런 전분이 물 속에서 엉키지 않고 이렇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콜로이드 용액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호화의 메커니즘이라 해서 단계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단계별에서 좀 중요한 데만 한 번씩 살펴봅시다. 자, 호화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우선 1단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팽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물의 흡수라고 되어 있죠. 자, 물의 흡수, 수분 흡수 과정을 가지고 가는데, 자, 1단계에서는 수분 흡수하는데 한번 여기서 중요한 걸 봅시다. 약 25에서 30%까지는 물을 흡수한다. 이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분 입자상 외관상 변화는 없고 마이셀 구조를 유지한다.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 2단계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팽윤이죠. 팽윤 상태가 된다. 부푼다. 자, 그러면은 팽윤 상태인데 여기서 봅시다. 온도 상승에 따라서 전분 입자의 현탁액에서 물 흡수량이 점점 증가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전분 입자는 팽윤이 된다.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C를 봅시다. 아밀로스 아밀로 팩틴 분장 운동이 강해지면서 수소결합이 끊어진다. 아, 여기서는 수소결합이 끊어지는구나. 수소결합, 물과 물 분자 간의 수소결합이 끊어진다. 자, 이렇게 보십시다. 그 다음에 비가역적 단계이다. 비가역적. 가역적이라는 거는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인데, 정반응과 역반응 다시 되돌아오는 현상인데, 비가역적 한쪽 방향으로만 가서 되돌아오지 못하는 현상이죠.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보십시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겔 형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3단계는 겔 형성한다. 반고체 겔 형성. 그렇죠? 자, 반고체 겔 형성한다, 여러분. 자, 이때 봅시다, 여러분. 자, 이 3단계는 팽윤이 최대 가장 많이 부푸는 상태고, 그 다음 여기 밑줄을 쳐봅시다. 전분 입자가 붕괴된다.
그래서 투명한 콜로이드 용액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점성이 증가된다. 전분 입자 붕괴되고 점성 증가, 이 호화 단계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밀로스에 의하여 좀 액체 상태죠. 약간.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에 의한 것은 겔을 형성할 수 있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전분 입자가 서로 옮겨 호화가 완결이 된다. 있죠? 자, 이렇게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생전분과 호화전분 여기가 중요하죠. 보충 설명에 나와 있는 생전분, 알파죠 일명 베타죠. 생전분은 생전분과 호화전분의 비교, 베타와 알파 전분의 비교입니다. 요것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반드시 체크하고 외우십시오. 보통 우리가 생전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베타 전분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특징이면은 분자 배열이 규칙적. 자, 분자 배열이 규칙적이다. 그 다음에 미세한 결정 상태. 규칙적이고 미세한 결정 상태를 이룬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물 분자 및 소화 효소와의 친화력이 적어서 소화되기 어렵다. 소화되기 어렵다. 반드시 알아둡시다. 생전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의해서. 그 다음에 호화전분을 봅시다, 여러분. 오히려 호화전분은 반대 현상이 되는데 이렇게 호화가 되고 났을 때 자, 물을 넣고 가열하게 되면 분자 배열이 불규칙적이고 무정형 상태죠. 일정한 모양이 없는 겁니다. 무정형이라는 거는. 그리고 무정형 상태. 자, 됐고 효소작용을 받아서 소화되기 쉽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밀가루 반죽을 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그만큼 그죠? 익었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 호화작용을 해서 소화되기 쉽다. 효소에 의한 소화가 쉽다. 소화 쉽다. 그 다음에 베타 전분이 알파 전분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요거의 특징 중요하니까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61번 61쪽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61쪽에도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 문제, 호화에 이런 물리적 변화죠.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인자, 호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 했을 때 요것도 반드시 별표를 치십시오, 여러분. 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보면 전분의 종류죠. 전분의 종류에 따라 호화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은 요걸 보시고 두 번째는 뭐가 돼 있죠? 자, 수분 함량.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이 있고 그 다음에 pH죠. 자, pH에 따라서 호화에 영향을 주는 게 다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온도죠, 여러분. 온도와 염류. 이렇게 염류 5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 이랬을 때 전분의 종류로 보시면은 보통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입자의 크기가 작은 전분, 그게 이제 보통 쌀과 수수죠. 그것이 입자의 크기가 큰 전분, 감자, 고구마보다는 호화 온도가 높다. 자,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입자 크기가 작은 것이 입자 크기 큰 것보다도 호화 온도가 높다. 그죠? 자, 호화되는 현상, 온도를 더 많이 높여야지 호화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여기죠. 아밀로펙틴. 보통 이런 전분은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을 함유하고 있는데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높을수록 호화 속도는 느리다. 오히려 아밀로펙틴 함량이 적을수록 호화가 빠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아밀로스 비율이 커야 되겠죠, 점성이 약한 거. 그 다음 수분 함량을 봤을 때 수분 함량이 높으면 호화가 촉진된다. 밑줄을 치십시오, 다. 그 다음에 pH 영향 봅시다. 전분 분자들 사이의 수소 결합은 산알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산성에서는 수소이온, 알칼리성은 수산화이온이 있는데 이거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칼리, 염기성이죠. 알칼리성 수일 때는 호화는 촉진. 반드시 밑줄 치시고. 자, 노화는 지연된다는 거. 그죠? 산에서는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 호화가, 자, 그 다음 온도를 봅시다. 호화 최적 온도는
전분의 종류나 수분량에 따라 다르지만은 60도씨 전후고 온도가 높으면 호화 시간은 단축된다. 거기도 체크를 하십시오. 그 다음 염류를 봅시다. 염류는 수소 결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온 상태. 그래서 이온인 염류는 전분의 호화를 촉진한다. 수산화 이온이다. 이런 것들. 그 순서까지는 안 외우셔도 되는데, 자, 염류는, 자, 이런 이온들은 염분의 호화를 촉진한다. 반드시 우리가 체크하십시오. 자,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전분 분해 효소의 특징이 있죠. 이건 앞단원에서도 한번 배웠죠. 이 전분 분해 효소의 특징, 알파 아밀레이스,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 그 다음 베타 아밀레이스, 글루코 아밀레이스 있는데, 알파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인데, 보통 전분 분자들의 알파, 글루코스의 일사결합을 무작위로 가스분해해서 덱스트린을 형성하죠. 이건 호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정화 형성하고 말토스나 글루코스도 형성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스분해 용액 상태로 만들 수 있고, 물엿, 결정, 포도당 이렇게. 그리고 베타밀레이스 같은 경우는 알파 결합의 일사를 끊어버리고 말토스 단위 순서대로 가스분해해서 말토스가 생성되는 것이죠. 뭐 가지 부분에 있는 알파 16 결합은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밀레이스 한 개 덱스트린이 되는 것들, 당화효소, 뭐 글루코스 아밀로스 있는데, 여기서는 뭐 앞단원에서 보통 배웠던 부분이니까 이걸 좀 살펴보시면 되고, 글루코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는 동물의 간조직과 각종 미생물에 존재하죠. 자, 그래서 알파 14 결합이나 알파 16 결합 가지까지 다 전부 끊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글루코스를 생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밀로스는 100% 분해되고 아밀로펙틴은 80-90% 분해된다. 결정 포도당을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하는데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62쪽을 보시면은 뭐 베타 아밀레이스 작용과 베타 한 개 덱스트린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분의 노화 현상을 한번 봐야 되겠죠. 반대로 호화의 반대 노화 현상을 한번 봅시다. 베타화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뭡니까? 호화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알파화에서 베타화로 바뀌는 과정이죠. 자, 노화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화의 정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노화의 정의를 보시면은, 자, 알파 전분을 실온에서 장시간 방치할 때, 그죠? 점차 굳어지죠. 수분 증발, 베타 전분으로 되돌아가는 현상,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밥빵, 떡이 굳어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호화는 물을 넣고 가열하게 되면은 빵이 되고, 밀가루가, 그 다음에 쌀 같은 경우는 밥이 되는 현상을 얘기하지만, 거꾸로 이것들이 실온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죠, 여러분. 이때 이제 전분이 노화되면 그 입자는 다시 그냥 마이셀 구조를 형성하게 돼 있고, 자, 여기도 밑줄 치십시오. 노화된 전분은 효소작용을 받기 어려워서 소화가 어렵다. 효소작용을 받기 어려워서 굳어진 상태에서는. 그래서 자, 소화가 어렵다.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노화된 전분은 효소작용, 베타화 됐으니까 알파화는 우리가 소화가 쉽죠. 소화 효소에 의한 소화가 쉬운데 베타화는 아니다. 그래서 노화된 전분은 효소작용을 받기 어려워 소화가 어렵다.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노화에 영향, 베타화죠. 미치는 요인이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체크하십시다. 자, 첫 번째 전분의 종류죠. 전분의 종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분 분자의 구조 차이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다르다고 했죠, 여러분. 자, 잘 봅시다. 이 곡류는, 옥수수나 밀, 곡류는 노화가 잘 되면, 밑줄 칩시다.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 뿌리 전분은 노화가 잘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곡류는 노화가 잘 되지만, 자, 뿌리 전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자, 고구마는 노화가 잘 되지 않는다.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또 니은을 봅시다. 여기가 더 중요하죠.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의 함량. 어느 게 아밀로펙틴 같은 가지가 많은 구조가 있을수록 노화 속도는 느리다. 오히려 아밀로스 성분이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아밀로펙틴은 가지가 많아서 입체장애를 받기 때문에 노화 속도가 느리다. 거기에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에 대해서. 온도 영향도 있죠. 온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도도 봅시다. 자, 60도씨 이상에서는 거의 노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0에서 5도씨, 보통 2에서 5도씨 냉장고 온도에서는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난다. 냉장고 온도에서는 노화가 가장, 그러니까 0에서 5도씨 또는 2에서 5도씨 노화가 가장 잘 일어난다.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63쪽 봅시다. 수분 함량은 보통 30에서 60% 정도에서 노화가 가장 빨리 굳어진다.
실온에서 오랫동안 방치하면. 그래서 30에서 60%에서 노화가 가장 잘 된다.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그 다음 pH 영향 봅시다. pH가 7 이상, 약 알칼리 용액에선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어디서 황산이나 염산 등 강산에선 노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산성의 상태에서는 노화 속도가 빠르다.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5번 공존물질 갑시다. 오히려 무기, 이온, 유기이온 같은 경우는 노화를 억제합니다. 수소결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온이 있으면 이온결합이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분의 농도. 자 봅시다. 전분의 농도가 오히려 증가됨에 따라서 침전 속도 증가하고 노화 속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침전 속도 증가, 바로 노화 속도 증가한다. 그 다음에 당류. 이 당류 같은 경우는 탈수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분 흡수를 자꾸 하기 때문에, 자 수분 흡수란 건 공기 중 수분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H2O 수소와 산소를 물의 비율로 자꾸 빨아들이기 때문에 노화가 억제된다. 이렇게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유화제 같은 경우도 자 알아두시다. 그래서 특히 이제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요하니까 전부 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봅시다. 이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도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에도 보면은 이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 표가 나와 있죠. 요거 한번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요것도 중요하니까. 보통 수분을 3에서 60%, 30에서 60%가 노화가 가장 잘 되기 때문에 수분 함량을 10에서 15% 이하로 줄입시다.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수분 함량을. 그 다음에 고온 80도씨 이상에서 놔두면은, 자 이런 것들의 식품에 의해는 쿠키나 비스켓 이런 것들이 있죠. 건빵, 라면. 근데 급속 냉동 오히려 시켜야 되는 거. 80도씨, 0도씨 이하로 급속 냉동시키는 게 쌀밥이나 냉동면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봅시다, 여러분. 보통 60도씨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보온밥솥의 밥 같은 경우가 노화 현상이 더뎌지죠. 굳어지는 현상. 그 다음에 첨가물 같은 경우는 당을 첨가할 때는 어떻게 되죠? 보통 노화를 억제합니다. 탈수제로 작용하니까 이런 과당 같은 경우가 탈수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화를 억제할 수 있고, 유화제를 첨가했을 때도 노화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빵이 굳어지는 현상을.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분의 X선 간섭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전분 분자들은 규칙한 배열로 미셸 구조를 형성한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친유성이 있고 미셸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친수성 부분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계면활성 역할을 한다 하는데, 계면활성, 이런 계면활성 역할을 하는 것들은 미셸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보셨을 때 물속에서도 존재할 때는 어떻게 된다? 친수성이 물하고 친하니까 바깥쪽을 배열하면서 굉장히 작은 나노 입자를 형성하죠. 동그란 공 모양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미셸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미셸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나노 입자 형성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자 바깥에 물이 있으면 친수성이 바깥쪽을 향하고, 그 다음에 친유성 쪽은 무극성, 물을 싫어하니까 안쪽을 배열하죠. 이렇게 작은 공 모양 덩어리,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분도. 그래서 친수성과 친유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미셸 구조를 형성할 수 있고, 이 규칙적인 배열이 결정성 영역인데, 결정성 이런 물질에 X선을 조사하게 되면은, 자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자 산란이라는 거는 진행 방향이 꺾이면서 불규칙한 운동을 하는 것이죠. 뭐 진행 방향이 꺾인다, 반사되거나 이렇게 해서 동심 원륜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분 분자마다 고유한 형태의 간섭도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뒤에 그림도 있습니다. A형, B형, C형 나와 있는데, 자 전분의 종류에 따라서 공유 전분이 그렇게 A형의 간섭도를 나타내고, B형은, 그러니까 이렇게 간섭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냥 이런 진동에 의해서, 자 파동에 의해, 이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이런 진동에 의해서 이걸 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강이, 이 진동이 같은 방향 진동이 겹쳐지면 보강이 되거나 이렇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물리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체크하십시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호화가 일어나면 전분의 마이셀 구조가 파괴되고 불규칙한 분자 계열이 없어진다. 그건 알죠? 그래서 불명확하고 희미한 V형의 X선 간섭도를 나타낸다. 요거는 한번 체크하십시오. 그리고 4번 봅시다. 호화된 전분이 노화가 되면 X선 간섭도는 항상 B도형을 나타낸다 했는데, 여기까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 밑에 뒤에 가시면은 64쪽에 거기에 나와 있죠. 그림이 A형, B형, C형
V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화가 일어났을 땐 V형의 간섭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 전분마다 다른데 이렇게 간섭에 나타나는 그 마디 이런 골 부분이 굉장히 조밀한 게 이렇게 넓은 게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회절 강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A형, B형 이런 부분이 자주 많이 일어나는 거고 V형으로 갔을 때는 조금 더 덜해진다. 간격이 넓어지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로 잘 나오는 물리학적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를 보시면 탄수화물의 기능적 성질 나와 있죠. 자, 여기 한번 살펴봅시다. 자, 기능적 성질 해가지고 호정화가 나와 있죠, 여러분. 호정화 현상. 호화하고 호정화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별표를 치시고, 호화 현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전분 베타가 알파화 된다. 호화 전분. 그거 물리적 변화라고 했죠. 이건 아니죠, 여러분. 이건 화학적 변화입니다. 자, 전혀 다른 성질로 변하는 것이죠. 자, 1번 봅시다. 이건 호화는 보통 물을 가열해서 낮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은 변화가 되는데 이건 뭡니까, 여러분? 물을 전혀 가하지 않고 비교적 여기서 밑줄을 치십시오. 비교적 높은 온도 150에서 190도씨에서 가열하게 되면은 가용성 전분, 그죠? 솔루블 스타치죠. 가용성 전분을 거쳐서 호정이 된다. 덱스트린이 되는 현상. 여기 반드시 밑줄을 치십시오. 덱스트린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자, 물을 가하지 않고 열을 가하기 때문에 형성된 호정을 갖다가 피로덱스트린 한다. 파이로덱스트린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파이로덱스트린이라고 한다. 그리고 물의 용해가 잘 됩니다. 이거의 특징은 어느 정도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화학적 성질,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정화 현상 같은 경우는 성질까지 변한 거,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화학적 변화라고 볼 수 있죠. 호화 현상 같은 경우는 물리적 변화이지만 성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화학적 변화. 그래서 물의 용해가 잘 되고 점성은 약해진다. 반드시 밑줄을 치십시오. 이런 예로서는 우리가 뻥튀기 같은 경우죠. 물을 가지 않고 우리가 요리한 것, 조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호화 현상 같은 경우 물을 가해서 약간의 조리를 했을 때 나타나죠. 뻥튀기, 팝콘, 미숫가루 같은 경우도 토스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고 호화 현상 여기 나와있죠. 물리적 변화다. 호정화 현상은 화학적 변화다. 호화 전분보다 물에 녹기 쉽고 효소 작용도 받아서 소화가 더 쉽다. 여기도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전하현상 나와있죠, 여러분. 전하현상이 뭡니까? 설탕 용액을 묽은 산 효소로 가수분해시키면 포도당과 가당으로 1대1로 분해가 되는 겁니다. 동량분해라는 건 반드시 자, 설탕 용액을 묽은 산 효소로 가수분해하면 포도당과 가당 1대1로 분해되는데 이때 생성된 물질을 우리는 전하당이란다. 포도당과 가당이 1대1로. 요 의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체크하십시오. 밑줄을 치십시오. 일반적으로 설탕 용액의 레몬주스나 주석 산염을 사용하여 전하당을 얻을 수 있다. 전하당은 그러니까 보통 레몬주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레몬주스에는 효소도 포함됐죠. 그 다음에 주석 산염에는 묽은 산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 효소하고 산이 포함된 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하당은 결정이 미세해서 흡수성과 감미가 더 높아진다. 밑줄을 치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전하당 같은 경우가 우리가 설탕보다 감미도가 높죠. 그런 거.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거 옥수수나 이런 거에서 요리할 때 이거 넣는 게 있죠. 그게 뭐였죠? 그 전하당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는데 감미도가 높게 이런 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캐러멜라도 한번 봅시다. 뭐 식품에 보면은 보통 캐러멜이 좀 들어갔다, 함유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캐러멜라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좀 다르죠. 조금 더 높은 온도입니다. 호정화보다는 당 용액을 100용액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자, 당 용액을 그러니까 170에서 보통 호정화는 물을 가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당 용액을 170에서 190도씨로 가열하면 갈색 물질이 형성되는데 이런 갈색 물질이 형성되는 건 탈수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을 캐러멜라라 한다. 밑줄을 치십시오. 그 다음에 최저 pH는 6.5에서 8점인데 넘어가셔도 되고 자, 3번의 밑줄을 칩시다. 당 분자의 탈수작용에 의해서 자, 갈색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이드록시 메틸 퍼퓨럴 해가지고 이걸 뭐냐 줄여가지고 HMF라고도 얘기하죠. HMF화. 그래가지고 하이드록시 메틸 퍼퓨럴 해서 이것이 중합된 물질. 이렇게 탈수작용 밑줄을 반드시 칩시다. 그 다음에
캐러메라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가열분해 물질은 식품의 향미에 영향을 준다. 밑줄 칩시다. 그래서 이런 캐러메라 반응이 일어난 물질은 식품 향미에 더 영향을 준다. 향미가 더 좀 높아진다는 얘기죠.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5번도 중요하죠. 포도당보다는 과당이 포도당보다 캐러메라가 쉽다. 왜? 과당이 포도당보다는 수분을 흡수하고 액체가 될 수 있는 조회성이 크기 때문에 포도당은 과당보다 탈수가 어려워서 착색이 늦어진다. 오히려 과당이 함유량이 많을수록 탈수 현상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캐러메라가 쉽다. 그렇게 알아둡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65쪽 봅시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산성에서는 주로 탈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 문자가 에노라되고 탈수 반응에 의해서 HMF가 아까 그겁니다. 하이드록시 메틸 퍼퓨럴, 그죠? HMF 및 이와 유사한 퍼퓨럴 유도체가 만들어지고 계열 중합 반응으로 흑색 또는 흑갈색 캐러멜을 만든다. 근데 분해 반응 한번 봅시다. 알카리성에서는 산성 때와 마찬가지로 원투 에노라되고 탄소수가 가장 작은 알데히드류, 그 다음 케톤의 중간체가 되고 이것은 서로 축합중합 반응에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갈색의 또 캐러멜화 물질을 형성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표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정화 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캐러멜화 특징, 전화 현상 특징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상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 7강 핵심 문제 몇 문제 없지만 간단하게 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